더클래스의 신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섭섬에 와 있습니다. 이곳 섭섬은 이맘때가 되면 대물급의 뱅에돔들이 자주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자리는 섭섬의 동모라는 포인트입니다. 섭섬 내에서도 조류가 가장 빠른 그런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 자리에서 대물급의 뱅에돔을 낚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낚시에 앞서서 우선 이곳 자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현장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섬 동모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조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곳으로서 조류의 흐름이 적은 곳에 비해 한낮에도 대물급의 입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한낮 깊고 먼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뱅에돔을 밑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뱅에돔이 있는 곳까지 조류가 흘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동모 포인트 같은 그런 곳이 조류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썰물의 조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빠르게 흘러주고요. 들물의 조류는 반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줍니다. 이곳은 들물과 날물에 관계없이 뱅에돔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뱅에돔 이외에 참돔이나 부시리 같은 어종을 노릴 때에는 들물의 조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곳은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채비를 운영하실 때에는 빠른 조류에는 2제로나 3제로치 같은 다소 자체 자중이 있는 그런 채비가 유리한 것 같고요. 조류가 늦어지는 물돌이 같은 그런 타임에는 제로치 계열의 어신찌를 사용하셔서 야근 입질도 눈으로 찌를 확인하셔서 챔질 타이밍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어 있는 낚싯대가 아니라 제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3차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테스트는 뭐 각 회사별로 다르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로 마지막 공정 단계가 3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디자인이 돼서 출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m 30c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고탄성의 카본을 쓴 그런 낚싯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릴은 3000번 LB릴입니다. 원줄은 2호, 목줄은 1.7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신찌는 구멍찌 2제로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채비를 바다의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소 이렇게 부피가 큰 구멍치 2제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거리가 필요하고 외부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큰 2제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은 뱅에돔 전용 바늘 9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큰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몇 번의 빠짐이 있어서 바늘을 조금 더 크게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바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갯바위 도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썰물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약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썰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물때가 한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의 세기가 조금 빨라졌다 늦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지금 2제로찌를 쓰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물리는 뽕돌에 무게를 조류의 세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물려주면서 서서 이렇게 잠겨가는 형식으로 낚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류의 세기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본류 자체가 이렇게 가까이서 붙다가 또 멀리서 또 형성이 되다가를 합니다. 이럴 때는 캐스팅의 비거리도 셀 때는 그다지 멀리 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약해지는 타임에는 다소 이렇게 먼 곳에 본류의 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밑밥 동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이득이 되는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많은 마리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또 이 섭섬의 괴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질입니다. 야, 이번에는 입질이 왔는데 왠지 뱅이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리를 뭘까요? 네, 조금 전에 아주 강력한 입질을 한 마리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뱅에돔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무거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뱅에돔의 그 특유의 몸짓이죠. 와서 안쪽에서 막 이렇게 엿속으로 박는 그런 몸짓이 뱅에돔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늘 바로 위에가 아주 싹둑 잘리듯이 잘렸는데요. 시즌 초반이지만은 이렇게 간간히 무는 녀석들은 이렇게 큰 녀석들이 물어주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가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질. 자. 자. 볼까요? 자, 거의 다 떴습니다. 움직임이 자, 부시리 같습니다. 부시리. 움직임이 거의 다 떴었는데 이 앞에서 바늘이 나가버렸습니다. 부시리가 한 마리 물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일명 홍가스입니다. 한 번 더 쉬게 하고, 자, 힘내.
네, 가다랑어가 한 마리 물었습니다. 일명 제주에서는 홍가스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는 고기인데요. 힘이 좋습니다. 긴 꼴인 줄 알고 내심 이렇게 기분 좋게 릴링을 했는데 가다랑어가 이렇게 물어줬습니다. 이 녀석이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얼른 놔주고, 네, 지금 현재 조류가 이제 거의 간조가 되다 보니까 조류의 상황은 지금 그다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들물에도 또 한번 기대해 보면 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초절물이 시작이 됐습니다. 썰물 때는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좋은 기상을 보였는데 들물이 되자 이렇게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썰물의 방향이었다면 이 바람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들물은 바람과는 또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저부력 낚시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바람 이겨내가면서 또 그 녀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옆에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던 동생이 입질을 받고 저도 입질을 받고 동시에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참돔이 올랐는데 자, 이래 보면 제 바늘이 위턱에 여기 동생 바늘이 아래턱에 이렇게 각각 걸려 있습니다. 신기한 그런 먹성을 지닌 녀석입니다. 네, 제주에서 정말 이렇게 지루하게 낚시를 하다가 함께 온 동생과 실컷 웃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경험인데요. 제 생각이 맞다면 아랫바늘에 걸린 우리 같이 함께 낚시 온 김정일 프로님의 그 후킹이 정확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채비가 같이 흐르진 않았고 오는 도중에 이렇게 감성돔이든 참돔이든 먹이 활동을 이렇게 릴링이 되는 경우에도 먹이 활동을 하는 거를 예전에 그 스쿠버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싱 영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턱에 걸릴 일은 좀 만만합니다. 오는 도중에 저의 거를 입질을 하고 제가 챔질을 했을 때 이렇게 저는 후킹이 위턱에 제대로 이렇게 꼽힌 것 같고요. 아마 아래턱에 걸린 우리 김정필 프로님이 정확하게 먼저 후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웃었으니까 또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CR 좋은 그 긴꼬리 뱅에돔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녀석을 하나 터뜨리고 또 한 서너 번의 입질을 받았었는데 오늘 정말 이상하게도 이렇게 바늘이 빠지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수온도 불규칙하고 조류도 불규칙한 이런 상황에 고기들이 아무래도 예민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후킹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지켜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지켜가면서 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날일수록 신중하게 낚시를 한번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전유동에 관해서 약 한 3, 4회에 걸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유동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반유동, 말 그대로 꾼이 임의로 정한 수심을 공략하는 그런 낚시의 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유동 낚시는 처음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조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제 개인적으로는 전층이나 전유동 낚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이 탄탄해지는 그런 조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유동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유동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반유동찌의 선택은 크게 구멍찌와 막대찌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저의 설명 대부분이 구멍찌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막대찌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찌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막대찌의 가장 큰 뛰어난 장점은 시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을 공략하더라도 긴 막대찌의 톱이 가지고 있는 시인성은 그 어떤 채비보다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대찌의 두 번째 장점, 예민성입니다. 전유동 편에서 제가 부력보다 부피의 이물감이 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막대찌는 구조상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부피에서 적용되는 감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물고기가 풍선을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동그란 형태의 부피를 가진 풍선을 당긴 것과 길쭉하고 가는 풍선을 당긴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도 이 부피에서 오는 이물감에 대한 설명이 조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막대찌의 큰 장점이라면, 구멍찌 대비 단점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테크닉을 구사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꿈들이 낚시를 하면서 견제의 방식 등의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막대찌는 구멍찌에 대비 예민함을 전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비의 운영인데요. 특히나 캐스팅 시에 줄꼬임이 상당히 잦습니다. 이 또한 막대찌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구조 때문인데요. 막대찌와 수중찌의 채비 무게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캐스팅을 해야만이 꼬임을 줄일 수 있고요. 이 또한 조금 익숙해져야 조금 더 수월하게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막대찌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립찌, 반자립찌, 비자립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립찌는 캐스팅 시에 찌 스스로가 물 위에 서 있습니다. 비자립찌는 물에 띄우면 수면에 누워 있게 되고요. 밑채비가 내려가서 매듭이 닿으면 찌가 일어서게 됩니다. 또 반자립찌는 그 중간인 캐스팅 시 비스듬하게 누워 있다가 채비가 정렬이 되고 매듭이 닿으면 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 자립찌, 비자립찌, 반자립찌의 선택 방법은 그 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장단점을 보면 알기 쉬운데요. 자립찌의 장점은 캐스팅 시 비거리가 좋고요. 비자립찌는 캐스팅 시 비거리가 자립찌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감도는 자립찌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물론 반자립찌는 그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막대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만 좀 더 많다면 조금 더 장대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또 제가 설명의 위주가 되는 구멍찌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멍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돌물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바람에 제가 이렇게 등바람을 맞고 있지만 귀가 아플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류는 역시나 물때가 약해서 그런지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낚시할 때보다는 오늘의 이 들물 조류는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에도 또 조류가 물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그 동무코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본류를 노리시는 것이 대물을 낚을 확률이 좋고요. 지금부터 저는 이 잡어 밑밥을 주려고 발 앞에 이렇게 밑밥을 주면 아주 많은 자리돔들과 또 뱅에돔 제가 볼 땐 한 25에서 30cm 정도 되는 뱅에돔들이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녀석들을 잡자면 이렇게 발 앞을 바로 공략을 해서 제로찌든 혹은 뭐 목줄질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마리수에 뱅에돔을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 동모 포인트는 그래도 아주 어마무시한 녀석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류권을 공략을 해서 이 녀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조류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무튼 조류의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곳에서는 이 지류권 낚시와 본류권 낚시가 명확하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더 인지를 하시고 낚시를 하신다면 마리수 혹은 또 씨알 면에서 선택해 가면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멀리서 자, 1호 테스트 낚싯대인데 3차례에서 그런지 이제 밸런스가 제법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러세요. 워낙 멀리서 먹어서 애를 먹습니다. 자,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됐어. 자, 오, 참돔입니다. 참돔이 한 마리 먹었습니다. 자, 바람도 불고 노을도 치고 자, 오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중수한 사이즈의 참돔이 한 마리 물었습니다. 네, 나름 준수한 사이즈의 참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1호 낚싯대로 테스트 겸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워낙 고탄성의 낚싯대다 보니까 탄성이 좋아서 이렇게 무리 없이